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11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하루 쉬어서 더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해서 주말까지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상승 전환한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73% 하락한 2,66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31% 상승하면서 891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텐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 내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소폭 조금 빠졌습니다. 근데 빠졌는데 유럽 시장이 조금 더 많이 빠진 것은 7% 이상 올라갔었으니까 그냥 눌림목이에요. 올라간 폭의 한 3분의 1 정도의 조정을 한 2, 3% 정도 받은 건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떨어진 폭은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지를 않습니다. 이미 영향을 안 준다는 거는 이미 지금 장에서 여러분들 느끼고 있죠. 지금 건설주들 다 폭등이고요.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호텔, 카지노, 여행 관련주들 얘네들도 폭등이고요. 이 두 가지 섹터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강한 이제 섹터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얘네들만 보면 오늘 지수가 완전 폭등하는 느낌인데 가는 게 쟤네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급락은 안 하는데 좀 주춤주춤거리죠. 근데 저쪽 애들이 저렇게 강하게 그러니까 빨갛게 따뜻한 기운을 내면서 올라가주면 다른 테마주들도 순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스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을 보면 7% 가까이가 올라가고 어제 3.04%가 빠졌는데 이 장대 양봉의 저점을 깨지를 않고 눌림목 수준의 모양으로 그냥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이게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우리나라 시장도 큰일 나지만 안 깨졌죠. 자, 미국 시장도 안 깨졌죠, 그렇죠? 아랫꼬리 달고 조금은 빠졌지만 아랫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으로 올라간 건 아니에요. 빠졌는데 아랫꼬리를 달면서 올라가는 듯한 그런 착각의 모양으로만 만들어놨죠. 그래서 박스권을 지지를 해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박스권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박스권을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별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시장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에서 급락을 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은 비껴나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600이 차라리 깨지면 손절을 하는 게 더 맞는 거지만 안 깨지고 버틸 가능성이 높으니 버텨라. 그리고 종목별로는 지금 이쪽 저쪽 이제 움직이는데 이제 건설주에 대한 얘기는 어제 신현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전히 곡물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비철금속 가격이라든지 니켈,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 이쪽이라든지 이쪽이 계속 상승을 하니까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는 오는데 시장은 안 좋아지고 경기 침체는 되고 있고 기업들도 이익이 줄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물가는 폭등을 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우려들 그러면 전쟁 상황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계속 유가는 폭등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과 그다음에 곡물도 계속 수출도 금지한다는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의 또 상황들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원자재 가격하고 곡물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근데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저쪽이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그래서 원래는 어제도 그래서 건설주들을 봐야 된다, 이제 움직이면 이제 요입당 시작하면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어제 얘기하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미 벌써 아침서부터 다 움직여요. 제일 안 움직인 게 지금 4%, 3%대고 대부분이 10%, 17%, 신원종합개발 17%, 삼북토건 어제 상한가 갔던 애들 17% 급등에다가 범인건영 8% 상승에다 3호개발 6%에 자연가왕 경우도 지금 19% 날아다니고 있고요. 이화공영 상한가 갔고요. 시공테크도 10%대. 저게 그나마 아침에 만만해서 원래 시공테크 추천을 했었는데 거래량도 없어갖고 아침에 볼 때가 3%대였는데 지금 벌써 11%, 12%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NX도 12% 올라갔고, 하여튼 지금 다 폭등이에요. 그래서 저쪽을 공략을 하고는 싶은데, 들어가자마자 오늘 금요일장이고 들어가자마자 월요일 날에 빠져버리면 또 고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쪽을 쫓아 들어갈 수는 없고,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누리면 됩니다. 어디를? 건설주더라고요. 저가 건설주들. 그리고 예전에 자연광교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수익에서 못 판 사람들은 다시 손실로 갔다가 어떡합니까? 한 3개월 동안 물어보다가 사라졌는데, 이제 물어보지 않죠,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근데 지금 다시 올라오니까 수익으로 다 바뀌고 있죠. 어쨌든 지금 건설주들 바닥에다가 지금 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소비주들 괜찮다는 애들, 소비주들도 좀 튀고 있고, 이쪽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이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폭과대에 따른 안전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제 건설주들을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일 아쉽네요. 그게 좀 아쉬운데, 근데 건설주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따라가라는 얘기 아니고요. 월요일, 화, 수 다음 주에서 조정을 세게 받아주면 그러면 매매 공략주로 들어가면 돼요. 지금은 너무 많이 떠가지고 들어가자마자 10% 물릴까 봐 추천하기 좀 그런데, 조정받으면 건설주들 공략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거 조정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건설주들하고 소비주들하고 지금 아주 빨갛게 아주 그냥 따뜻한 기운을 막 뿜어주고 있으니까 다른 섹터들에서 순환매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에서 이제 그 낙폭과대 종목들로 매매하시면 되고, 시장은 계속 2,600의 지지와 그다음에 2,800까지 뭐 가주면 좋을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건설주들은 지수가 안 올라가도 자기네들만 혼자 계속 올라갈 것 같죠. 그러니까 지수가 꼭 올라간다 그래서 종목 수익이 나는 거는 아니에요. 지수가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건설주들처럼 뭐 혼자서 독약청청 혼자서 30%, 50%, 100%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지금 테마주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 테마주에 좀 순환매가 나와야 될 텐데, 그래요. 어쨌든 건설주들 올라가는 거 쫓아가지는 말되 조정받으면 저쪽을 공략을 하는 관점으로 그냥 쳐다보시면서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비철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라든지 곡물들도 이슈는 살아있어요. 지금 전 세계 그쪽에 있는 가격들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쪽에는 이슈들도 좀 살펴가면서, 그래요.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소형 건설주 리오프닝 관련주가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쫓아가지 말자,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SFA 반도체가 3.2% 수익을 달성했고요. 카프로 3.9% 성공했습니다. 다음날 편입된 사마콘에서는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풍산은 7.5% 성공했네요. 자,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포스코엠텍이 3.2% 달성했고요. 대주산업 0.3%, 사마콘에서는 0.5% 달성했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82.7%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서원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철금속 이제 구리 관련주 쪽인데요. 지금 구리 가격이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여줬었던 부분들 때문에 요거 이슈가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고가에 있다가 지금 다시 밀려들었어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고가에서 지금 쭉 밀려 들어간 이 차트가 이뻐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정확하게 박스권 매매 대응이라고 그랬죠.
올라갔을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받았고 지금 바닥에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지금 건설주들이 저렇게 폭등을 하게 되면 건설, 그다음에 기계 관련주들, 그다음에 철강 이쪽으로 순환매가 돌 텐데 철강주 움직이다 보면 비철금속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원 대신에 이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아니니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 어쨌든 서원이란 종목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AS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번 주는 이제 수요일 날에 휴장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날이었죠. 그래서 먼저 포스코 엠텍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은 올라간 게 없어가지고 3.2%를 바로 달성을 해버렸어요. 왜냐면 추천하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바람에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아침에서 추천 가격에서 매수 가격 7,500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요만큼만 올라가면은 바로 3%씩을 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그 가격대로 올라갔다가 찍고 내려갔는데 일단 수익률 달성을 했는데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뭐 만만한 거는 이렇게 차트가 바닥에 있으니까 만만하니까 다시 또 수익을 가져다 줄 텐데 먹을 때 팔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런 박스권 매매가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더 가벼운 쪽이 유리하거나 아니면 지금 건설 섹터들로 그냥 대충 아무거나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지금 들어가면 물립니다. 건설 섹터들 지금 다 튀었어요 벌써. 지금 저거 움직인다고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지금 쫓아 들어가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 월화수 타이밍 들어가게 되면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 빠져버려요. 그럼 그쪽에 물린 사람은 이제 손절해야 하는 이제 그런 고민하죠. 쭉 빠지면 그때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쫓아갈 게 아니고 조정받을 때 사야 됩니다. 어쨌든 포스코 엠텍은 수익 달성되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다음은 이제 대주산업. 대주산업. 이것도 뭐 장중에 자꾸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그러고 있는데 오늘도 아침에서 살짝 움직이면서 오늘 미래생명자원, 효성 OMB 요거는 이제 비료 관련주 쪽인데 계속 비료 관련주, 그다음에 사료, 곡물 관련주 이쪽 애들이 이슈가 계속 아직은 살아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버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우바이오 이건 농업 관련주고 요런 애들 이제 다시 밀려 있는 상황에서 요런 애들이 다시 올라가지고 조비라든지 이런 애들도 지금 밀려 있는데 다시 얘네들이 움직여주는 타이밍에서 아마 같이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농업 관련주,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그래서 아직 움직일 때가 안 돼서 그렇지 뭐 차트 모양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오늘 아침에 고가가 1,965원을 찍었을 때서는 플러스가 났었다가 지금은 다시 마이너스 바뀌었을 텐데 보유 가능하시고 수익이 나면 마찬가지 포스코 엠텍처럼 한번 팔아주고 또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하는 박스권 매매 대응하시면 되고 차트는 아직 양호한 옆으로 그냥 횡보하는 정도의 모양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곡물 관련주,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다시 이슈가 될 때 움직일 거를 생각을 하고 뭐 갖고 있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수요일 날은 휴정이었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사마콘대에서인데 아침에서는 살짝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좀 밀렸어요. 그래서 어제 55,500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아침에서 0.5% 수익이 났다가 다시 밀렸는데 저점 잘 지지하고 있고요. 잘 지지하고 있고 지금 건설주 섹터로 모두 다 지금 죄다 저쪽만 움직여갖고 움직임이 좀 약해서 그렇지 차트적으로는 뭐 나쁠 거는 없어 보입니다. 뭐 이러고 있다가 이제 튀면은 박스권 고점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 섹터들 어제 이제 그러니까 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밖에 안 빠진다는 얘기는 빠질 생각이 별로 없다는 얘기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다들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 그러면은 다시 얘네들도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서겠죠. 그래서 보유하는 데는 문제 없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서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철강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러면 철강 섹터들이 철강이 아니고 건설주들이 그러면 건설, 철강 이쪽 애들은 똑같이 가지는 않아요. 근데 건설 기계, 그다음에 철강, 해운, 조선 이쪽 애들은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이제 순환매적인 이런 과거서부터. 근데 요즘에서는 건설주 움직이면은 그 건설주들도 정말 오랜만에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철강주들도 지난번에 오랜만에 움직이다가 좀 말았는데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쭉 누워 있죠. 이렇게 누워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차트를 NX보다는 시공테크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시공테크도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뉘이는 차트에서 이슈가 되니까 지금 건설 섹터들이 다 튀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쪽 애들 비철금속들도 비철금속 가격이 뭐 지금 뭐 고점에서 밀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이슈가 아직 살아 있는데 철강주들하고 그다음에 뭐 조선주들하고 이쪽 이슈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이쪽 애들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조정을 받을 때 흑산병으로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공략을 지금 정도에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여기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눌리면 이건 물량이 많지는 않으니까 가격이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10원 지금 정도 가격 괜찮습니다. 2010원 정도. 그래서 이거는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오늘 양봉 나오고 나서 앞에 지금 거래가 2개 있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이 갑자기 또 비철금속 움직인다라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뭐 이구산업, 대창, 그다음에 서원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비철금속 관련주들인데 한 번씩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갑자기 한 번씩 이렇게 튀는 종목들의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확 튀면 그때 이게 튈 때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는 저점 매수를 하고 튈 때는 매도 타이밍을 잡고 그렇게 매매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은 비철금속의 서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서원 만나고 왔습니다.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바닥에 있을 저점 매수하자 말씀 주시면서 비철금속 관련주가 이슈 나오면 한 번씩 튀어오를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2010원 잡아주셨네요. 노란톡에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로 통화하셔야 돼요. TV로 보시면 조금 늦어요. 자, TV 소리는 줄여주시고 네네. 네, 전화로 통화해야지만 실시간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삼성전기.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8만 5천 원에 18만 5천 원에 비중은요? 10%. 비중은 10%? 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니까 삼성전기도 대형주 치고는 고점에서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아직 이 하락 트렌드의 저점 라인에서 아직 돌리지를 못했어요. 네네. 이게 바닥을 잡고 들어주면은 17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이는데 지금 당장 18만 5천 원은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네. 아직 바닥을 잡은 것도 아니고 17만 원 정도. 네네. 거기까지는 일단은 버텨보시고 네. 거기서 반등 줄 때 다시 질문 주셔야 돼요. 네네. 일단은 보유는 가능하신데 네네. 이게 왜 빠지냐면 이게 지금 삼성전기가 1, 2, 3, 4, 5년째 지금 그러니까 중간에 뭐 조정을 받았지만 5년의 큰 목표치의 상승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이거는 17만 원에서 잘 가야 17만 5천 원에서는 한번 끊어줬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사고 뭐 그렇게 해줘야 되지 이거를 장기 투자를 그냥 하기에는 매수 단가가 이 위치가 그렇게 좋은 가격대가 아니에요. 네. 장기 투자하려면 한 10만 원 이하에서 사야 좀 장기 투자할 좀 유리하고 네. 얘는 그 가격대에서는 계속 매매를 해줘야지 되는 네. 자리니까 어쨌든 17만 원 올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네오위즈 홀딩스.
자, 어제 이제 게임주들이 몇몇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그 NFT에 대한 다시 기대감이 좀 솔솔 다시 나와주면서 움직인다 그랬는데 요거는 별로 움직인 게 없네요. 55,800원의 비중은 10%. 뭐 그 정도 수준은 올라갈 수 있어 보이네요. 가지고 있다가 수익이 날 때 다른 게임주들 딱 봤는데 다른 게임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저기 뭐냐 지금 GKL 파라다이스 아니면 뭐 레드캡 투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모두 투어라든지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듯이 저런 분위기로 움직여준다 그러면은 네오이즈홀딩스는 뭐 조금 더 욕심을 내면서 6만 원, 뭐 6만 5천 원, 7만 원 가져가셔도 되는데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대충 수익 날 때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문자 종목 하겠습니다. GI텍 매수 가격은 28,400원, 24,800원의 비중 20%. 이것도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라 이제 반등을 줄 건데 글쎄요 이게 계속 살금살금 올라오면은 한 24,000원대나 25,000원대에서 다시 질문 주세요. 28,000원대까지 가기에는 이게 지수가 폭등을 하거나 뭐 급등을 하거나 뭐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뭐 지수의 흐름이 뭐 폭등이나 급등의 흐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보유만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뭐 계속 가고 있는 종목을 가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갖고 있는 것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매수 가격이 107,000원. 굉장히 이거 100%가 더 올라가야 되죠? 107,000원의 비중 20%. 그냥 보유하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100%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뭐 지금 자리에서 꺾여도 뭐 할 말은 없는데 지금 아직 꺾이는 모양은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6만 원 앞에 있으니까 6만 원까지 한번 계속 노려보면서 한번 가져가 보세요. 자, 다음 AD 테크놀로지. 얘도 지금 코스피 시장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 못 가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있는 종목들은 이게 삼부토건처럼 일부 종목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고 있는 몇몇 테마주들, 저가 건설주들이라든지 뭐 해저 터널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특수건설 몇몇 종목들은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건 시장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인 거고,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 거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코스피하고 똑같이 생겼죠. 코스피와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면서 이쪽 애들이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근데 움직여주면은 28,000원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잘 가야 이제 요만큼 시장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지수가 한 이쯤 가면 한 2,800일 겁니다. 그러면 2만 원까지는 노려볼 수는 있고 19,000원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올라가 줘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해볼 수는 있는데 거래량이 마른 상태에서 이걸 공략해서 이거를 급등을 바라기보다는 건설주들이 조정을 받으면 건설주들을 매매를 치는 게 조금 더 수익이 더 빠르거나 많은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한 19,000원에서 2만 원까지 보시고 추가 매수도 가능한 패턴이다. 근데 재미는 없을 거다. 왜냐면 재미있는 건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저쪽 애들이어서 조정받으면 다음 주 주초에 조정받으면 건설 섹터하고 소비주들을 매매를 공략을 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예, 82,000원에 20%요. 82,000원에 20%. 예, 이거 근데 골치 아파서 목표까지 좀 하고 싶은데요. 목표 가격이요? 예, 예. 자. 이거 골치 아픈 주식이라 이게. 그렇죠. 지금 이제 지수 관련주라 지금 지수 관련주들은 별로 안 움직여요. 지수가 올라갈 생각이 없어 보여갖고. 예, 예. 자, 지금 이제 이 지수대에서 오늘도 보면은 지수는
빠져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 건설주들은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고 저가 건설주들은 지금 계속 폭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은 애들이거나 그러니까 중소형 건설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섹터가 이제 대형주가 아닌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들보다는 좀 다른 쪽들이 좀 움직임이 좀 빠른데 삼성전자보다는 대우건설이 여전히 나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삼성전자를 지금 갖고 있는 걸 이걸 뭐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섹터가 저쪽으로 다 몰려다 버리니까 이쪽 애들 삼성전자는 지수가 가지 않는 이상은 뭐 얘가 75,000원으로 가기도 지금은 어려워 보이고.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장기 투자 해야죠 뭐. 아, 계속이요. 그렇죠. 아,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를 갖고 있느니 차라리 주성엔지니어링이 낫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주성엔지니어링은 조금 얘보다는 가볍고 삼성전자가 가면은 주성엔지니어링은 2배 이상 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지금 삼성전자는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수가 여기서 이만큼 간들 2,800을 간들 다른 애들은 2월 달에 있는 고점을 그러니까 2월 달에 있는 고점은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75,000원까지는 얘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예, 예. 가볍게 움직일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얘보다는 소비주들이 훨씬 더 파라다이스 이런 애들이 훨씬 더 가볍고 강하게 잘 올라갈 것 같지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지수 때문에 그렇던 거니까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강원랜드. 자, 강원랜드 드디어 고점을 다시 돌파를 하고 올라오네요. 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작년 여름에서도 추천했었던 종목이고 재작년에도 추천했던 종목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뭐 GK에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자주 추천했었었는데 왜냐면 위치를 보면 자, 장기적으로 볼게요. 장기적으로 보면 위치가 이렇게 몇 년 빠졌냐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 빠졌던 종목이고요. 5년에서 6년 빠졌던 종목이고 얘보다는 근데 GKL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GKL을 더 좋아했던 게 강원랜드보다 올라갈 목표치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카지노 관련주 쪽은 굉장히 많이 빠졌죠. GKL, 파라다이스도 많이 빠졌고. 파라다이스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빠졌고.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 있는 종목인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계속 눌려 있었는데 얘네들이 뭐 계속 안 갈 거는 아니고 분명히 언젠가는 갈 거란 말이죠. 치료제가 나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얘는 2만 원을 봐야 된다. 2만 5천 원도 갈 수 있다. 정말 장기적으로는 다시 원래 자리까지 갖다 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애들도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강원랜드도 이만큼 빠졌으니까 얘도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27,600원 오늘 사셨나? 기존에 물렸던 거겠죠? 더 가져가세요. 지금 뭐 소비주들 이제 움직이고 이제 그동안 이제 울분을 토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더 가져가셔가지고 29,000원대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을 가겠습니다. 대유. 지금 곡물 관련주들 이렇게 다들 이렇게 뭐 비료, 사료, 곡물 관련주 지금 눌리고 있는데 저점이 깨지고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러면 빠졌다가 다시 튀어 오를 겁니다. 박스권을 생각하세요. 6,200원. 박스권 고점에서 사니까 주식이 되게 어렵죠. 어렵게 주식을 한 거예요. 고점에서 사지 말고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계속 여기 5,100원대에서 사려고 계속 여기서 노리세요. 여기서. 그러면 주식이 쉬워집니다. 고점에 사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그럼 바닥에서 하면 자기가 알아서 올라가거든요. 자, 봐봐요 한번. 여기도 차트를 길게 보면 이 바닥 부분에서 공략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되죠. 그럼 내려올 때만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네모치인데 가격 지금은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내려왔잖아요. 저 네모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루 이틀 지나면 수익도 해주네? 팔아먹어야지. 그 다음에 또 내려왔네? 또 샀네? 또 어떻게 돼요? 또 올라왔네? 또 팔아먹어야지. 계속 수익이 나는 거예요. 또 내려왔네? 또 샀네? 또 올라왔네? 또 팔아먹어야지. 이게 몇 프로 폭이냐? 여기서 움직이는 거 이게 10%, 여기 26%, 여기서 팔아먹으면 6%, 다시 매수 들어오죠? 여기서 먹으면 이게 뭐 8%, 10%. 계속 8%, 10%, 8%, 10% 계속 먹는 거예요. 재수 좋으면 26% 먹는 거고. 그럼 그게 쌓이면 30%에서 50%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매매를 하라는 얘기예요.
쳐다보고 있다가 올라가니까 쫓아가야지 물리기 십상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고점에서 올라갈 때마다 쫓아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갖고 있다가 마이너스 15% 됐다가 본전됐다가 또 마이너스 15% 됐다가 본전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5%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고점에서 하게 되면 마이너스 15% 됐다가 본전되면은 빠져나오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15% 됐다가 손절했더니 올라가 버리고 또 들어가니까 또 마이너스 15%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 누적해갖고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밀려 있을 때. 그래서 아까 전에서도 서원을 지금 바닥에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저점에 있고 여기 저점 바닥에 여기 탄탄하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빠져 있는 종목을 그냥 바닥에 있을 때 널브러져 있을 때 주워 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씩 튀면 팔아먹고 또 내려오면 매수하고 그렇게 지금은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유도 식량 관련주 쪽이나 아니면은 그 농업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이슈는 살아 있으니 조정을 받으면 더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그렇게 단가를 낮춰가지고 다시 들어 올릴 때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그렇게 계속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제철. 현대제철.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2,500원이고요. 42,500원. 30%. 비중은 30%. 네. 현대제철. 일단 오늘 양봉이 살짝 나오는 중인데 오늘 보니까 JP모간하고 SG증권 외국계에서 두 군데에서 일단 조금 사네요. 이게 추가 매수를 추가 매수는 일단 노려보시고 사지는 말고요. 네. 오늘 지지하고 만약에 내일 양봉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 이 양봉이 나오면은 얘도 박스권에서 다시 들어 올리면서 위쪽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금 건설주들도 강하게 움직이는데 뭐 철강주들이라 뭐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철강주들도 다시 올라올 수 있어 보이니까 일단은 더 보유하시고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게 네. 수익이 났었는데. 났었는데 안 팔았다고요? 그 수익 갖고는 좀 욕심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제철에서 도대체 몇 프로를 먹고 싶은데요? 현대제철이 이렇게 무거운 종목, 이거 그렇게 크게 빨리빨리 큰 수익 나는 종목이 아닌데? 아니 예전에 한번 그 회사 전문가님하고 한번 상담한 적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4만 원 초대 오면 사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샀었는데 수익이 낮잖아요, 근데. 예, 원래 수익은 대형주들은 그렇게 네. 큰 폭으로 수익이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큰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은 네. 저가 철강주를 공략을 하거나 테마주를 공략을 해야죠. 그거는- 현대제철이 급등하는 거 봤어요? 그건 제가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대형주를 공략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맞는 거냐면 금액이 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를 산다. 10% 먹으면 10억 먹죠.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종목은 대형주예요. 에, 왜냐면 큰 금액으로 안전하게. 왜냐면 현대제철이 망할 일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금액이 큰 사람들이 큰 금액을 뭐 100억은 어렵다 해도 10억 정도를 들어가서 10% 먹어서 한 1억 정도를 벌기 위해서 안전한 종목을 선택하는 사람들한테 맞는 종목인 거고 빨리빨리 이제 큰 수익을 빨리빨리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사람들은 10억 단위는 못 사더라도 좀 자그마한 종목. 그래서 지금 제일 저가 철강이 아니고 지금 중소형 건설주들이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금액으로 빨리빨리 수익을 내려는 분들은 지금 저쪽에 있는 건설 섹터들 지금은 떴으니까 저게 조정을 받으면 저쪽을 공략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니까 고점에서 지금 대부분 한 4% 빠진 애들이 상당히 많은데 건설 섹터 변동성이 심해요. 그 얼마쯤에 또 조금 들어갈까요? 종목은 없어요. 무슨 얘기세요? 현대제철을 얼마쯤에 들어가면 되냐고요? 예, 좀 더 사고 싶은데. 지금 비중이 근데 적당히 있어서 추가 매수를 다른 종목이 없어요. 다른 종목이 없다. 이것만 있다고요? 예. 현대제철을 일단 그러니까 수익을 일단 돌리는 게 제일 먼저죠, 그렇죠? 네. 어쨌든 수익이 나와야 어쨌든 이거를 팔고 뭐 다른 걸 사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지금 조금 해볼 수 있는데 비중이 30%까지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문제예요.
비중이 15%밖에 없으면 지금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한 5%에서 10% 정도는 더 해보시고 내일 양봉이 더 뜨면은 나머지도 10% 더 해가지고 비중을 뭐 30%까지 꽉 채워가지고 하면 딱 좋은데 이미 비중이 30%가 이미 벌써 딱 차 있는 상황이라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다가 월요일 날 다시 양봉 나와서 이렇게 5일선, 이거 5일선을 돌파하는 모양이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노리세요, 그때. 저점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아니고 갖고 있는 비중을 줄여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5일선 돌파가 나오는 양봉이 나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노려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은 문자 한미사이언스. 매수 가격은 51,000원이시고 비중은 10%. 뭐 많이 빠져서 얘도 이제 반등을 줄 자리가 됐어요. 일단 갖고 있다가 한 47,000원쯤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고 만약 5만 원까지 올라오면 한번 끊었다가 다시 뭐 사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LG화학으로 가겠습니다. LG화학. 지금 LG화학은 계속 빠지죠. 삼성 SDI도 같이 빠지나?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일전에 작년에서도 한번 2차 전지 관련주들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작년 4분기가 고점이 되거나 다음 해 1분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시장이 빠져서 고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거에 따른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빠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쯤이 아마 2차 전지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빠질 때에선 여러 가지 핑계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 예상했던 핑계가 제가 원자재 가격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원자재 가격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았고 여기서 올라갈 때쯤. 그러니까 지금은 막 올라가지만 그때가 2020년도입니다. 그때는 막 올라가지만 나중에 고점을 칠 때에서는 뺄 때에서는 별의별 얘기가 나올 건데 그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은 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다가 이거를 끌어내릴 수도 있는데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기사들이 그거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다 급등을 하니까 이건 니켈 들어가고 그렇죠. 코발트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그 핵심 소재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원가 부담이 생긴다라는 기사가 좀 끌어내리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핑계고요. 그거는 빼고 싶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고 수급이 꼬여서 그래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잖아요. 그럼 이거는 LG화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빠질 때까지 쭉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많이 빠지면은 많이 빠진 거에 따른 급반등을 노리면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방법인데 이미 고점에서 많이 빠진 상황이고 지금 자리에서 반등 주면 6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바닥이 왔느냐?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동기간으로 빠지게 되면 30만 원도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30만 원가 내려오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감안을 하고 지금 이거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LG화학서부터 2차 전지 고점에 떠 있는 것들 쳐다도 보지 말아라. 왜?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이만큼 올라간 종목인데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게 잘못된 겁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원래 자리로 내려가는 건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식이 고점에서 하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한 번 빠지면 계속 떨어져요. 지금도 수급이 꼬여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주면은 60만 원에서는 그냥 수익이 났으니까 그때는 빨리 빠져나오시라는 얘기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버티세요. 좋아서 버티는 게 아니고 무지하게 안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버티란 얘기입니다. 어차피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면 40만 원 찍고 반등을 주든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주든 반등을 주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잘 노려서 반등을 줄 때 빠져나오시면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이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서 빠져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어려운 거를 해야 되니까 각오를 하시고 어쨌든 추가 매수는 아직은 아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바이오스마트요. 바이오스마트.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6,410원에 20%요. 6,410원에 20%. 네. 지금 이것도 바닥권역에 있는데 아직 거래가 안 돌아가고 움직일 생각이 없네요, 얘도. 네.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야 돼,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보유를 하라고요. 제가 그래서 손절을 계속 할까 생각하다가 손절은 4,600원이 깨지면 그때는 손절을 필요합니다. 얼마요? 4,600원. 4,600원. 4,600이 깨지면 왜냐면 4,600이 깨지면 밑에가 없어요. 바닥이 없어요. 여기가 깨지면 그 다음 바닥은 2,750원인데 네. 2,750원 빠지면은 지금 자리에서 마이너스 51%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게 그 오미크론하고 어떻게 지금 저기가 될 것 같은가요? 오미크론은 거의 지금 뭐 나라에서도 지금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아니고 지금 얘는 실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제. 실적은 괜찮은가요? 실적은 진단키트가 작년에 한 1,000개씩 팔렸을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확진자가 1,000명씩 이렇게 하루에 발생을 했었었는데 네. 지금은 하루에 30만 명씩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단키트는 지금 그리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애들 뭐 일주일에 뭐 2번씩 그 PCR 검사하고 진단키트 검사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 당연히 작년 3분기부터 4분기의 실적이 지금 좋게 나왔고 4분기 실적 대비 당연히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거고 네. 할 거라서 그래서 실적은 괜찮아요. 진단키트. 여기 보면은 실적을 보면 이거는 지금 아직 1분기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4분기 실적 보면은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죠. 작년에보다. 그러니까 얘뿐만 아니라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실적이 웬만하면 다 좋아요. 그럼 그냥 가지고 가도 될까요? 그럼 손절하죠 지금. 아니 손절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기 계속 줄더라고요. 저기 뭐야?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없이 지금 쭉 거래가- 빠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샀던 애들이 안 팔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점이 아직 지지가 되면은 네. 이것도 다시 한 방에, 그러니까 튈 때는 이렇게 한 방에 튀죠, 한 방에.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튈 때 그때 잘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중간 시장을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 종목 서원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바닥에 있을 때 저점 매수하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오늘 매수가는 2,01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현재 2.03% 상승한 2,01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네, 공략해보실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소형 건설주들 그리고 여행주, 항공주 등 리오프닝주가 특히 강세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 1.07% 하락하면서 2,651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15% 상승한 890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건설주들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뭐 이런 이슈들이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비철금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LPG 관련주들, 천연가스 관련주들 이쪽 애들이 강하게 움직이다가 지금은 걔네들이 다시 조정을 받죠. 그래서 떠 있을 때 공략하면 이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떨어지면은 다시 반등 줄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기다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말고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건설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조정을 받으면 이제 차익 실현 매도 나오고 물량 떨어지고 거기다 지금 시장 상황도 좋습니까? 시장 상황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지금 뭐 폭등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슈퍼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거기다 스태그플레이션에다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도 지금 계속 비싸고 이러니까 별의별 이슈 가지고 지금 시장이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고 이런 상황에서 뭐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단타를 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올 때 쫓아 들어가면 물리면 손절을 해야 돼요. 손절하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그게 떨어지면은 올라간 게 있어가지고 그 고점에서 10% 깨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러 들어갔다가 10% 깨지고 10% 깨지고 그렇게 5번 깨지면 마이너스 50%인데
차라리 가만히 그냥 있었으면은 마이너스 50% 안 당할 텐데 괜히 고점인 종목도 건드려가지고 깨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갖고 있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추격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바닥에 때 샀다가 이슈가 터지면 그 쭉 하고 올라가죠. 그때 팔아주는 그런 매매가 지금은 제일 안전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에는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뚜기. 자, 오뚜기는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뭐 기업은 괜찮은데 이게 계속 음식업종에서 혼자만 안 움직이는데 제가 이게 월요일마다 지금은 이제 강의 방송을 이제 안 하지만 월요일마다 이제 종목들을 숙제 종목들을 5개를 뽑아가면서 오뚜기를 함정 종목은 뭐냐면 제일 안 움직일 것 같은 종목, 제일 말 안 들을 것 같은 종목으로 이제 뽑는 종목인데 얘를 함정 종목으로 3번인가 4번인가를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움직일 종목으로. 왜 안 움직일 종목이냐면 수급도 별로고 수급도 꼬여 있고 차트가 아직 하락 트렌드에서 벗겨내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한번 들어주고 여기서 지지하고 여기서 움직일 줄 알았더니 지금 또 저점이 깨지네요. 그래서 계속 이거는 약세를 지금 보이는 흐름을 계속 갖고 있는데 매수 가격은 52만 9천 원. 52만 9천 원. 마이너스 한 19% 정도? 버티세요. 버티시고 장기 투자하세요. 어차피 오뚜기라는 회사 안 없어집니다. 계속 갖고 있다가 이 정도 빠졌으니까 뭐 줄줄줄 떨어져도 그냥 갖고 있으세요. 갖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50만 원 회복을 할 겁니다. 이런 식에 있는 차트들이 그 이마트부터 해갖고 뭐 몇몇 종목들이 있죠. 몇 년 전에 이렇게 줄줄줄 떨어졌던. 근데 줄줄줄 떨어졌다가 어느새 보니까 올라가 있고 지금 다시 또 떨어져 있는데 또 어느새 보면 또 올라가 있고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지금 얘 종목 점수로 따지게 되면은 한 50점? 매매를 할 때에서는 70점 이상이 됐을 때 매매가 가능. 60점부터는 매매했다가 손실 나기가 쉬운 종목들이 60점 이하거든요. 얘는 50점이에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60점도 안 돼 지금. 50점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 그래도 보유다. 왜?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많이 빠졌으니까 뭐 계속 이렇게 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가 언젠가 다시 정신 차리고 올라갈 때쯤 되면은 50만 원 안착을 하면 그때는 다시 좋아지는 흐름으로 바뀌면서 매수 가격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저점이 안 나왔어요. 저점이 나와야 되는데 저점이 40만 원에서 찍힐지 30만 원 찍힐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보유만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넵튠. 자,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매수 가격 27,400원에 10%. 이번 타이밍에서 잘 움직이면 25,000원. 1차 목표치는 21,000원, 2차 목표치는 22,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거래가 너무 없죠. 21,000원에서 22,000원까지는 뭐 시장이 이렇게 버텨주는 박스권에서는 버텨줄 것 같은데 거래가 실리거나 좀 강하게 움직이면 25,000원까지 뭐 그 정도 수준까지만 봅니다. 그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유는 가능하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요일장 일단은 건설주들만 다 폭등을 해서 저쪽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별로 재미가 없을 건데요. 그래도 시장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니까 건설 섹터들하고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조정받으면은 다음 주 초에 한번 제가 조정받을 때 한번 공략주로 한번 가지고 나올 테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따가 신의 한 수에서도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신의 한 수에도 방송이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고 시장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